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mint@kan.kr mint@khan.kr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알제리 국민 여러분. 당신들을 얕잡아봐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참패했습니다. 연예는 박하수다 김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경입니다. 강영원입니다. 정말 무리한 멘트는 김문석 차장을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구 팟캐스트가 따로 있는데 이런 인사를 굳이 하실 필요가 있나? 일단은 3세판 거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과를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요즘 트렌드는 고승덕 교육감 후보가 보여줬어요. 미안하다 이렇게 하세요. 미안하다 알제리. 너무 얕잡아봐서. 못난 감독을 둔 국민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24일 화요일 오전인데요. 어제 오전에 경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김문석 차장의 그 어떤 여운이랄까요? 예, 아직 남아 있어서 이런 인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각자 어디서 경기 좀 보셨나요? 하경원 기자 어디서 보셨어요? 전 대학로에서. 네, 대학로에서 혼자 본 건 아니죠. 우차사 전용관에서 그 개그맨들 응원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 아니 거기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네. 이게 연달아 3골을 먹고 난 후에 어떤 분위기를? 연달아 3골 먹었는데 그 우차사에 보면 저기 유명의 추억이라는 프로그램 코너 있잖아요. 아, 네, 네. 뭐 돼지가 넘실 뭐 파도가 줄렁줄렁 하는 그 이종엽 씨라고 예전에 개미 파먹어 했던 그분이 이제 약간 MBC 중계를 틀어놓고 그분이 마이크로 또 이제 약간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중계를 같이 하는 골을 계속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승부 차이까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예선전에는 승부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면 빈축을 사고 막 그래서 송중근 박성호 씨가 싸우고 막 그래서 좀 패배 아픔이 좀 개그맨들의 좀 대롱으로 좀 덜하지 않았나. 초반에 너무 많은 골을 먹으니까 그런 실없는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약간 좀 멘붕 낸 것 같더라고요. 막 알제리 화이팅 뭐 이러고. 네, 김경진 씨 이런 분들은 뭐 좀 이렇게 행동으로 오버를 하시고. 네, 그랬군요. 많이 왔어요. 김문석 사장이 어디서 봤는지 이제 본 주제에서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죠. 60초 연관이 후에 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60초 후에 공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전반전을 못 봤어요. 저 2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2시 반 이후에 기다리다 잤습니까? 예, 아니 선배 축구도 보세요? 아니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그때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이 정도 기세라면 4시까지 거뜬하겠어 이랬는데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옆집에서 소리 그 지르고 알제리 먹겠습니다. 경기로 저희가 피자를 사야 되는. 예, 저 그런 돈 모으고 가능성이 있어요.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직까지 5%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돈 모으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모으고. 개를 들어야겠어요. 개를. 네, 여러분들 드디어 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재밌는 댓글을 하지만 선정하여. 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예, 아주 27일. 경우의 수들이 있죠. 27일. 제가 계속 결혼 이후에 계속 2경기 연속 밖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부인님이 굉장히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언급을 안 한다. 아니요, 언급이 아니라 이제 네. 집이 자꾸 없으니까. 그 새벽에 그래서 이제 좀 나가니까. 3차전은 집에서 보려고요. 가족과 함께. 3차전은 좀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경기 내용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도 좋다. 하지만 좀 뭔가 좀 그쵸. 희망이라든지 그래서 납득할 만한 패배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꼭 그 98년 프랑스 월드컵하고 비슷한 전개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비기나요? 그러면 벨기아 그때도 벨기아하고 마지막에 했는데 유상철 선수 골로 1대1로 비겼죠. 제가 그때 그 스타디움에 있죠. 스타디움? 스타디움에 프랑스 가셨어요 그때 갔었죠. 아 진짜요? 정말요? 코카콜라 다시 초청. 보이네. 코카콜라 초청으로. 정말? 근데 이렇게 축구를 모르실 수가 있나요? 가보신 분 치고는 굉장히 좀 모르시는 98년부터 월드컵을 그때 유상철 선수 골 넣는 걸 제가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어요. 정말요? 그럼 뭐 하나 탈락인데. 그때랑 상황이 좀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 두 번째. 근데 1차전 그때 졌지만 지금 비겼잖아요. 아니 근데 두 번째. 그때는 이미 2패하고 나서 차범근 감독이 경질돼가지고 네. 한국으로 간 이후였고. 그때 비슷한 상황이지. 뭐 지금 경질이야 홍명보 마찬가지지. 감독은 한국으로 안 왔잖아요. 심정적으로는 경질이야. 이 휴일간 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근데 위험한 진짜 멘트. 이 여론이
지금 무서운 게 러시아전 했을 때만 해도 막 잘하고 있다 이러더니 네. 바로 그냥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민심이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들끓고 있습니다. 아주. 예. 어쨌든 좀 마지막 벨기에전을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한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저희 댓글 소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좀 축구에 빠져 계셔서 그런지 댓글이 좀 현저히 좀 적었던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여전히 이제 팟빵 게시판에서는 김 차장의 어떤 주제 선정이 지금 아직 뜨거운데요. 왜 지난주에 끼우님이 그 그랑블루님이 먼저 이제 그 김 차장님이 먼저 그러니까 스스로 좀 주제를 정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끼우님이 본인 주제 아닌 걸로 본인 얘기 아닌 걸로 좀 주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남기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끼우님이 그래도 김 차장님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메소드라는 새로운 님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저 청취자님이 김 이때까지 차장님 보이지 않던 예 아이인데? 메소드님이 지금 아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이 내용을 보면은 글 달아주신 분한테 아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김 차장님 알고 보니 연기 중 우린 속고 있는 거다 이런 저 음모론을 제시하셨어요. 뭘로 연기하신다는 건가요? 바보 연기, 바보 연기. 호흡 연기, 아, 팟캐의 호흡 연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메소드님 아무래도 본인이 쓴 거 팟카스다의 아니에요? 김종민이라고 할까?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요, 친구인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연기 중이라고 하시길래 뭘 이렇게 미루시나 그런 이런 바보 같은 놈. 멘트를 연기하고 메소드 계시네요. 연기. 메소드 연기. 메소드 연기. 예, 연기 속고. 그게 연기라면 정말 천재십니다. 진짜 천재적인 연기력을 나는 천재야. 천재적인 연기. 제가 또 연기를 좀 배우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디서요? 저희 임성대 액트스쿨에 가서. 임성대? 임성대가 아니라 임승대. 아, 아니 뭐 드라마 나가신다고 지금 연기 배우신대요. 액트 스쿨? 네. 예. 제가 가서 거기 가서 액터 스쿨이죠. 그치? 액트 스쿨. 네. 액트스쿨에 가서 연기를 스타디움? 스타디움. 연기를 한번 지도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걸 네, 배우셨나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거기 가서 이런 거였습니다. 그 한 대사로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어디 가니? 지금 너 어디 가는 거야? 이거를 네. 멜로, 액션 한번 들어보죠. 한번 들어보죠. 자, 이런 겁니다. 너 어디 가는 거를 한번 멜로. 너 어디 가는 거야? 멜로 멜로로. 버전 갈까요? 멜로. 그 이별의 상황을 재현시키도록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 이별하는 상황인데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뭐 눈빛이 이거를 불안하신 게 뭔가 네. 긴장하셨어요. 긴장하면 제 쪽을 쳐다보십니다. 얼굴을 막 들이대시죠. 네, 얼굴. 그래서 첫 번째는 멜로 이별 상황이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제가 딱 돌아서면서 이렇게 네. 했어요. 나 버려두고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아닙니까? 예, 그럼 다음 액션 버전. 나 버러지야 이러시는 줄 알았어요. 나 버려두고 딕션이 좀 예. 나 버러. 저만큼이나 잘 나 안 좀 버러지야. 애절한 느낌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나 버려지고 어디 가는 거야? 좀더 애절한 느낌. 눈빛이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액션. 은경아, 나 지금 버려두고 어디로 가는 거야? 바카수다 오프닝 아니에요? 김문상입니다. 아빠 어디가? 아니 임성대 원장님이 가르칠 때 또 잘했는데 멜로 말고 또 그것도 액션. 이런 거였습니다. 나 지금 버려두고 어디 가는 거야 너? 뭐 이런 거. 아니, 뭔가요?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좀 슬픈 상황. 슬픈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 버리지 마. 제 어깨를 부서져라 지금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형은 악력이 나를 버리지 마. 뭐 이런 거. 악력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그 당시에는 네. 칭찬받으셨어요? 예. 그거를 제가 임승대 뭐 선생님이 선생님이 좀 입금을 많이 하셨나 봐요. 수강료를 많이 내셨나 봐요. 수강료를 좀 많이 내셨나 봐요. 하나 걸린 거지 뭐. 1대1로 바로 앞에 현장에서 하니까 네. 저도 잘 되던데. 음. 여기서 하니까 또 잘하네. 잘 되던데라는 생각은 본인 생각 아니세요? 그 임승대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 자질 있다. 수강료를 한 많이 3개월치를 미리 내신다. 자질 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선입금 하셨나요? 그런 선입금. 말씀도 영화에도 같이 한번 출연해보자. 드라마 네. 같이 해보자. 뭐 그랬는데. 아니 근데 제가 말씀 드렸는데 낚시 TV에서 드라마를 하나요?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아니 손맛이란 드라마를 곧 지금 손예진이 나오신 맞아요 이거? 손맛 아니 그 손예진이라서 손맛이에요? 아니죠. 아니 뭐예요? 손맛이라고 그러니까 스포츠 경향에 만화죠. 연재되던 만화. 네. 예, 그 그걸 만화를 이제- 드라마로 그리고 만드는데 아니 근데 손예진 씨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죠.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했었습니까? 손예진? 네. 손예진은 저기 우리 엄부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음부장. 엄부장이 지금 영화 찍는다고. 그러면 차장 무슨 역할로 나오세요?
거기서요? 네. 약간 뭐 버려두고 비중- 어디 가는 거야? 읽어보니까 뭐 약간 수납 요금 수금하신 분인가요? 낚시터 요금 수금 지금 나를 버려두고 어디 가는 거야? 돈 내고 가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 그 배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 캐스팅을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어. 주연은 아니겠죠 설마? 아, 주연 일리가 있습니까? 설마. 그 어떤 이런 뻥튀기에 대해서 느끼게 뻥 되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뻥튀기 어떤 그러니까 캐스팅과 어떤 배역이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저 트랜스포머 시사회 보고 왔는데 트랜스포머 이제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4편인데 거기 왜 저 그 사라진 시댁인 줄 알았어요. 발음이 그렇게 안 사라진 시댁. 아주 정말 신혼이 좋네요. 예, 시댁 그 시대 그 수표주니어 출신의 한경 씨 나온다고 화제됐었잖아요. 근데 네. 정말 맨 마지막에 선글라스를 끼고 친구들이랑 오픈카에 앉아 있어요.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구찌 그 브랜드가 되게 그 클로즈업이 돼가지고 나는 무슨 구찌 모델인 줄 알았어요. 아, 인간 PPL이네요. 네, 인간 PPL. 근데 거기서 이제 걔가 이제 적들이 다가오는 걸 모르고 앉아 있다가 적이 오는 걸 알고 와 이러면서 이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와 이러고 쪼미와 사라지는데 쪼미와 이런 거예요. 치오밍 시어밍와. 아 살려달라고 이제 중국어로 예, 그러면서 이제 사라지는 정말 이제 단역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카메오 출연. 심지어 제 옆에 있는 모 기자는 한경인지도 몰랐다는. 아. 한경 너무 배역이 적은 거 아니야? 이랬더니 누가 한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아마 김 차장의 비중이 그러니까 한 5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4분이에요. 근데 5초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 비중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보다는 더 한번 되겠죠 설마. 해봤습니다. 예.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나를 캐스팅했는데 네. 그보다는 더 되게 한 10분 정도 되죠.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여름에 크랭크 인가요? 예. 됩니다. 예. 낚시 TV. 네. 약간 이게 낚시 TV. 약간 이게 힌트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낚시 결국 TV라는 낚으시려고 지금 이러시는 거 같아요. 낚시 TV라는 게 힌트. 뭔가 예. 한국 낚시 채널에서를 캐스팅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이번 주는 김만나를 과감하게 하지 않고 본 주제로 바로 넘어가는 이제 파격을 좀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의리 김보성 씨인데요. 아, 아마 지금 이분처럼 핫한 분이 없죠.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 어쨌든 촉매제는 식혜 광고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심각한 표정에 김보성 씨가 그냥 쌀가마니로 주먹을 치면서 막 식혜를 꺼내면서 막 우리 집 우리 음료 항아리 하나 우리 이신도부리 불이 예, 여튼 이게 하루 만에 한 60만 조회수 정도 하면서 화제가 됐고요. 그 이후에 프로그램 여러 프로그램 무한도전에도 나오시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의리 전통의 맛이 담긴 항아리 그래 신토 부리 아메리카노 몸에 대한 의리 MBC 그 월드컵 중계 방송인가요? 예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최고의 그 이제 인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인기 비결도 어떻게 보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또 직접 만나본 김보성 씨 이렇게 한번 오늘 약간 좀 구색이 네, 많네요. 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계의 오리오리남 박은경 기자. 저 의리 남이라고. 의리 남이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 지금 그래도 오늘 남들이- 아프신 분이 지금 제가 지금 힘든 몸을 이끌고 네. 오셨는데 의리남이라뇨. 제가 남들이 여잔 줄 모를까 봐 머리도 길렀어요. 제가 지금 몇십 년 만에 머리를 길러가지고 지금 귀찮아 죽겠는데 의리남이라니요. 의리남이라뇨. 아, 죄송합니다. 너무하시네요. 어찌어찌합니다. 정말. 어쨌든 저 의리녀 박은경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어떤 인기 비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경원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 김보성 씨가 의리를 외친 게 이제 뭐 한두의 일이 아닌데 왜 지금 주목을 받고 또 어떤 이런 촉매제 역할을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까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양반이 이제 89년도 네, 1989년도에 이제 청소년 영화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김보성 씨가 아니었죠. 허석. 허석 씨로 예, 그렇죠. 데뷔하셨는데. 네. 행복은 성적순이었어요. 근데 이 역할에서 이제 조연급이 이제 봉구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제 이후에 사랑이 꽃피는 나무. 그러니까 데뷔한 지가 거의 25년? 25년이죠. 25년이 넘었어요. 근데 거의 25년 배우 생활에 20년을 의리로 했어요. 사실은 양반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의리를 외친 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제 두고 그게 외쳐오다가 요즘에 이제 특유의 약간 병맛 문화, 약간 키치적인 문화, 그리고 이 코빅에 나오는 이국주 씨. 이국주 씨가 큰 역할을 했죠. 큰 역할. 왜냐하면 그냥 의리는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의리 이건 재미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말에 갖다 붙이는 거. 뭐 나드의리, 뭐 개나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민유의리 뭐 이런 걸로 갖다 붙이는 게 국주 씨가 처음 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사랑받고 이제 식혜 광고를 하면서부터 이제 불이 붙었는데 뭐랄까 이제 이 양반의 약간 좀 생 자체가 보통 많은 예능인들이 본인의 성격과 이 방송 안의 캐릭터가 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실질로는 좀 소심한데 방송에서는 좀 나대는 캐릭터가 그런 된다든가. 경우들이 많죠. 아니, 실질적으로는 되게 막 험하고 거친데 되게 요조숙녀처럼 청순하게 코스프레 한다든가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누굽니까 그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김호성 씨라는 분은 이 카메라 바깥과 안이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영화에 의리로 출연하기도 하고 이런 행보들이, 그러니까 또 그 이제 의리를 향한 행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이제 진정성 같은 것들. 하경원 기자, 하경원 기자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년간의 어떤 끈기 있는 의리 외침이 지금 빛을 발하는데 빛을 발한 촉매제는 아무래도 이국주 씨가 뭔가 이렇게 그렇죠. 말로 이용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됐고, 전미사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지금 빵 터졌다. 뭐 이런 건데 아까 얘기한 그 겉과 속이 같다는 거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김보성 씨가 겉과 속이 그러니까 그 인기를 얻었을 때 좀 의구심을 제기했던, 왜 근데 의리를 외치면서 군대 왜 안 갔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친구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난투극에 휘말렸다가 왼쪽 눈을 다쳐서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아서 이제 못 갔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 오는 날도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도 그렇죠. 선글라스하고 모자는 정말 거의 한 몸처럼 아주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모 의혹이 좀 제기됐었어요 한때. 근데 알고 보니까 식혜 광고 보니까 머리숱이 많으시던데요. 약간 이런 반전의 묘미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 이거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야를 지난주에 다시 봤는데요. 자기야 보니까 또 눈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 이제 2000cc 이하 자동차만 탈 거야. 그 이제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었대요. 장인어른 집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 함을 혼자 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나 봐요. 이게 함값이 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그때 그러니까 김서방이 정말 아무 말 없이 함을 혼자 지고 와서 너무 고마웠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김보성 씨 특징, 거기서 나온 김보성 특징이 무슨 일만 있으면 아내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전화해서 엉엉 울으면서 이제 왜 그 얘기 안 했냐. 나 이제 장인어른한테 잘할 거야. 나 이제 자동차도 2000cc야만 탈 거야. 그러면서 나 이제 의리 지킬 거야 해서 엉엉엉 우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정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리로 발현되면서 말로만 의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화제된 건 그것도 있었어요. 최근에 그 4월달에 세월호 사고 나서 뭐 연예인들이 이제 매석씩 기부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김보성 씨가 1000만 원을 내고 되게 그 안산에 있는 분향소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제 말씀이 되게 화제가 됐어요. 좀 돈을 많이 내고 싶었는데 1000만 원밖에 못 내서 미안하다. 알고 봤더니 그 전에 이제 라스에 나와서 대출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를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것이 아마 또 한 분수령이 됐던 것 같아요. 어느 그렇죠. 그 의리 열풍에 어떤 정말 그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분수령이 됐던 것 같고, 그것도 어느 어떤 촉매제가 됐던 것 같고요.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니까 또 바로 비락시켜서 바로 정말 아마 대출금은 금방 갚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다행입니다. 그저 자기야에 보면은 그 차가 SM이더라고요. SM 삼성자동차 지금은 르노 삼성이죠. 근데 뒤에 범퍼가 나가가지고 그걸 테이프로 붙여놨어. 그래갖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그 슈퍼를 하시는데 거기 와서 갈 때마다 저거 테이프 좀 띄라고. 근데 그 차도 아마 지금은 좀 바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직접 만난 김보성 씨는 어땠는지, 최근에 이제 김보성 씨를 만나고 오신 분이 그 김만나의 주인공 김문석 차장이잖아요. 이틀 전에 함께 어제 새벽인가요? 어제 새벽에 가장 핫한 연예인 지금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응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불안한 게 저희가 이 김보성 씨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직접 만나는 아 그럼요. 부분인데 예. 과연 이걸 잘 살리실 수 있을까? 선배나 제가 만났으면 좀 모르겠는데 김 차장한테밖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은 좀- 맡겨주십시오. 정말요? 맡겨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우리를 보내주고 가지 마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아니면 정말 안돼 얘기는 안돼 이런 거 이제 양분화되는 이런 화법은 준비 이제 좀 잘 지향하는 차장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 네네. 오늘로서 끝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응원을 같이 오늘로서 이제 예. 끝내고 다양한 아, 어법을 구사하여 정말, 아 예. 23일 오전에 만나셨죠? 새벽같이 만나셨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만나시고 또 어떠셨는지. 홍대 롤링홀에서 제가 만났습니다. 아그 응원전에 같이 만나신 거죠? 그렇죠. 음. 거기서 말씀하셔도 돼요. 해도 됩니까?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거기. 아프리카 아프리카. TV, 네. 아프리카 TV 주관으로 이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첫해 그 러시아전에서는 자기 고깃집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음. 한남동 고깃집에서 네. 했죠. 그 고깃집도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랑 동업을 하더라고요. 아 의리네요. 친구도 그 통업집 고깃집을 내는데 대출을 받아서 냈다. 대출 보성. 대출이 의리네요. 이거. 그렇죠. 대출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게 될 수 수가 이뤄질 수가 없는 대출 어리 아이고. 김보성 대출 어린입니다. 하을이. 네, 그겁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또 우리 갔지 않았습니까? 김보성 선수가 거기 있다고 해서 급한 긴급 제보를 받고서 그 자리에 긴급 제보가 아니라 제가 보좌를 보내주는 응원전 한다 그래서 가보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한테는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갔죠. 김보성 씨가 또 미리 와 있더라고요. 또 벌써 2시 전에 와서 김학도 선수랑 같이 친하시구나 네. 두 분이. 두 분이서 김학도 선수도 좀 같이 사회를 보는 걸로 섭외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검정털이 많아서 그런지 그날 그 사진을 보니까 옷을 빨간 옷에 네. 파란색 수건 그 응원 수건을 걸고 오셨는데 이게 털이 검잖아요 김부성 씨가 그래서 검은 털이 많아서 그런지 빨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난 그렇게 빨간 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울리는 그런 중년의 남자는 처음 봤어요. 이 검정색과 빨간색의 어떤 이런 대비 효과가 아주 선명하게 나면서 눈길을 끌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어떠셨어요? 조금 전에 하기 전에 말했듯이 극과 속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아 실제로 보니까 진짜 실제로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 바로 앞에서 보는 모습, 자기가 보여주는 똑같아요? 모습 똑같습니다. 아 그날도 세 번째 골을 들어간 이후에 모든 사람이 좀 괜찮았는데 자기 혼자 눈물이 많아요. 김보성 씨가 눈물이 많아. 눈물이 흐느끼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막 들리더라고. 아니 그래서- 3대 0이 돼서 너무 네. 안타까워서 네. 그런 거죠,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소리는 끄이끄이 그 남자의 끄이끄이 하면서 2000cc 이하만 탈 거야. 그때 처음으로 또 그 선글라스도 벗고 아 정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또 가슴이 저도 좀 아프더라고. 음. 다른 사람들이야 뭐 눈물 흘릴 그 정도는 아닌데 혼자서 또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그럼 골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던가요? 이제 어쨌든 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는 울었는데 우리가 한 골 넣었잖아요.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그때는 첫골 네. 우리가 먹었을 때 1대0 먹었을 때는 약간 허탈한 느낌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화이팅! 계속해서 외치면서 우리 할 수 있다. 한 골 정도에 우리는 충분히 말할 그 수 있다. 응원전이 몇 시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응원전은 2시 정도부터 시작됐죠. 그 행사가 따로 있었나요 또? 그 아 근데 설명을 하시는데 만났다고 해놓고 바로 3대 0 얘기하시니까 그 안에 그렇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인 100여 명을 이제 초청해서 이런 부분이 처음 설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는 항상 거 하이라이트 문제를 뭐 BJ 분들도 나오시고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하셔야죠. 뒷부분에 가서 뒷부분에 좀 하시는. 안간 하경원 기자가 또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자 김 차장 같이 한번 힘내시고요. 설명을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서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딱 설명하세요. 우리 시간 순서 안 됩니다. 항상 하이라이트 극적인 부분을 먼저 우리는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속이 불글불 끓어서 안 됩니다. 하품하지 마시고 박 기자. 그래서 골 넣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 골 먹었을 때는 저 김보성 씨가 자기가 그랬거든요. 우린 3대2로 역전한다. 문어되긴 틀렸네요. 그래서 예. 3대2로 역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박주영도 한 골 넣고 손흥민도 한 골 넣고 막 그랬거든요. 아유 박주영. 아유 예. 2골 먹었을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왜냐 3대2로 역전한다 그랬으니까 분명히 역전하거든요. 3골 먹으면 바로 역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2골 먹었을 때까지도 괜찮았어.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2골 넣을 때까지 먹었을 때까지도 괜찮았거든요. 3골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분위기 싹 해지더니 이거는 자기가 예측한 거하고 완전히 빗나가기 때문에 완전 분위기 싸했습니다. 그때부터 막 끄이끄이 울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 전부 다 한두 사람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 시작되고 한 골을 넣었잖아요. 그때 그때도 분위기가 손흥민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자기가 김보성 씨가 누가 골을 넣겠습니까? 그 경기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손흥민이 한 골 넣는다. 분명히 그랬거든요. 박주영도 한 골 넣는다. 그래야지만 세 골 들어가니까.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이건호였어. 그래야 세 골 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손흥민 차이 맞았습니다. 예측이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확 따라오는 자기가 예측한 얘기가 맞았거든. 그것도 이용표 씨처럼 이제 네. 내 말이 맞아. 내가 그만했습니다.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손흥민 넣는다고 제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아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한 10분 후에 다시 또 네 번째 골 먹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지금 분위기는 침몰. 다시 되살릴 수 없는 침몰. 다음엔 우리 하경원 기자가 가는 걸로 하죠. 예. 골 먹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저 지금까지 설명하신 것 중에는 진짜 역대급 설명이 아니었나. 되게 좋았어요. 예, 김만나 네. 맨날 뭐 다리 예뻐요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진짜. 그렇죠. 하긴 그게 비해. 예, 그냥 그런 부분을 높이 평가해주죠. 네. 김 차장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유튜브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기사 밑에다가. 그래서 음.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아니면 지고 있을 때 전반 끝나고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왜냐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약간 울먹울먹 하셨거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보성 씨가 우리 최용민 PD가 찍은 영상을 보니까 김보성 씨가 막 울먹울먹 하는데 기사장 뭘 자꾸 물어보려고 아우 중간에 말을 끼어들라고. 아우 못됐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민폐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말인데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뭘 자꾸 물어보려고 옆에서 자꾸 막 깐족. 예. 깐족 차장. 왜 울었습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없어요. 근데- 인터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막 말을 아유. 계속 물어보는 느낌. 그러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또 본인의 기념사진은 챙겼다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카톡 대문을 바로 대화 바꿨다는. 사진으로 딱 올리셨다는. 아유. 리포터계의 어리어리남과 연예계의 어리어리남 대세남이 만났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그 눈물도 많고 인간적인 매력이 근데 갔다 온 거는 이제 분량이 좀 나올 줄 알았는데 분량이 별로 나올 안 줄 알았는데 나오네요. 별로 안 나오지만 네. 뭐 계속 꿋꿋이 네. 의리녀 박은경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어쨌든 그 어떤 눈물도 많은 그 인간적인 모습, 굉장히 상남자 이미지가 많은데 눈물도 많고 또 시도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시 같은 것들이 그 우리 시 한 편 찾아서 한번 낭송해 볼까요? 김보성 씨 중에 좀. 예, 그 찬 중에 제가 그 다른 에피소드를 또 하나 소개했는데 원래 방송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50분을 잠깐 주면서 하세요, 예, 하세요. 예, 찾는 와중에 또 우리가 또 자기가 다음 벨기에전에는 자기 생일이랍니다. 김보성 씨 생일 27일인가요? 27일 예. 생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아, 생일 축하 선물로 이길 수 있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겼으면 좋겠긴 하네요. 예. 생일도 축하할 겸. 예. 네, 5%의 가능성을 살리면서 한번 러시아전 그때는 어디서 하나요? 27일에는 그때는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 총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야, 아프리카 TV에서 다시 한번 네, 보도자를 한번, 보내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뭐 시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시 자작시에서 저 재밌는 게 찾았어요. 자작시에서도 굉장히 의리를 강조하면서 뭐 사나이의 길 이런 데서도 하경원 기자가 사나이 길 이런 건 좀 소개해 주시죠. 장편이니까 예. 제가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컬투쇼에 나와서 하신 건데요. 네. 장맛비, 바캉스 여름이니까 지금 딱 삼행시를 맞네요. 그 컬투 분들이 요구하셨나 봐요. 그래서 장맛비 그다음에 바캉스로 이제 삼행시 지셨는데 이 두 분이 응을 주시면 제가 김보성 씨 톤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맛비 먼저 할까요? 네. 장맛 장비와 같은 마음으로 먹이를 쫓아내야 한다. 비 비가 오는 날 특히 많은 먹이를 대한민국 정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한다. 이게 장맛비입니다. 바캉스도 있어요. 네, 바캉스 한번 해볼까요? 네, 김 오늘 차장이 주신- 한번 오늘 오늘 주신 한번 떼시죠. 바퀴벌레보다 더러운 강 칸가루보다 안 귀여운 싸울 스멀스멀 냄새가 나는 먹이들을 쫓아내야 한다. 도대체 마귀는 뭔가요? 의리를 맡게 하는 어떤 제가 볼 마귀 뭐 때는 이런 건가요? 그 응원전에 가서 김보성 씨보다는 BJ의 신경을 쓴 김 차장의 음란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음란 마귀를. 음란 예.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저한테 그날 문자로 야 여기 참 그런 말은 안 하기로 했잖아. 참 온 BJ들 예쁘다. 아우. 몸매 좋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김보성 씨에 대한 후기가 약한 이유는
그분들 김 보고 차장을 있느라고. 이 주로 관찰했던 대상이 무엇이었냐를 우리가 한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확실해 보이네요. 김보성 씨는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김보성 씨가 의리를 강조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우리나라 지금 의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의리가 무시를 할 갑자기 수는 없을 주목을 것 받는 같아요. 얘기지. 예. 근데 김보성 씨가 사실 의리를 계속한 게 그 자작시나 이런 것들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도 했지만 그때는 좀 약간 놀림의 대상 같은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유의의 대상 같은. 그러니까 뭐 사나이의 길 같은 것도 굉장히 뭐 패러디 되면서 약간 뭐 그런 어떤 놀림의 대상 같은 거였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이게 영화계에서도 그 김보성 씨 의리가 되게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 지난해 이제 김보성 씨 주연의 영웅 셀레멘더의 비밀이 개봉을 했는데 이게 전국 관객 5,987명을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완전히 망한 거죠. 5,987명, 예, 만 명도 안 들었네. 만 명도 안 되네. 제 비디오보다 적다는 얘기네. 굉장히 망한 작품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포털 사이트 네이버 영화 평점은 10점 만점에 9.29점이 나왔어요. 이야, 대단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참여한 누리꾼들의 숫자는 14,800명이에요. 그분들 관객보다 더 많아. 영화 본문보다 더 많네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의리 있는 영화, 의리. 그리고 누가 뭐 1점을 주잖아요. 누리꾼들 주가 그러면 그 밑에 또 다시 댓글을 달아요. 너 의리 없다. 이 영화는 의리 있다. 그런 식으로. 영화계는 영웅 이전과 이후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의리가 놀잇감처럼 사용이 되고 심지어 이 그 댓글 놀이가 그 영화계에서는 이 영화 평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예비 관객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근데 그 의미 없이 그냥 정말 보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평점을 깎기 위해서 줄 때 그 댓글을 그렇게 달아요. 의리 없다. 너희 새끼 어려운 의리 놈. 없다, 의리 없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놀 정도로 이제 김보성 씨의 의리가 되게 그 뭔가 패러디되고 놀림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는 그 김문석 차장이 말한 대로 정말 도가 땅에 떨어진 그렇죠. 어떤 땅에 생활, 떨어졌지. 이런 우리의 작금의 상황이랑 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세월호 뭐 사태도 진짜 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만 하고 어른들이 학생들을 다 못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원고에서 이제 수학여행 갔다 그런 사건이 있었고 뭐 군대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낼 수 있냐? 뭐 아들을 뭐 오리엔테이션을 보낼 수 있냐? 뭐 수학여행을 보낼 수가 군대를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냐? 부모 입장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랑은 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앞으로 인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김보성 씨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이런 인기가 좀 뭐라 그럴까 좀 한시적인 현상으로 보시는지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데 김은석 차장이 뭐 직접 만나고 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전문적인 생생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좀 생생한 뭐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싶은데요. 그 김보성 씨 매니저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사라는 분도 직접 전화번호도 좀 따고 했습니다. 다시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그럼 다시 어떻게 또 만나죠, 개인적인 뭐 홍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 바람은 이런 분들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뭐 인기 이런 거 다 떠나고 좀 이제 생계도 좀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좀 광고도 좀 많이 찍고 이런 분들이 광고를 찍어야지 누구를 광고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바람이지만 그래도 뭐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지만 가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보셨어요? 예. 이제 약간 이제 거의 정점은 좀 찍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이제 또 다른 그 컨셉을 가지고 다른 걸 좀 약간 섞 가미를 하면 좀 더 오래 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전 좀 연기를 했으면 연기하신 지가 좀 연기자로 본 지가 오래돼서 연기자로서의 좀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면 좀 오래 더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보면서 하긴 했습니다. 예. 다른 걸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겠죠. 뭐 하경원 기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이제 의리 열풍이라는 게 20년 동안 얘기를 하시다가 최근 이제 시류를 잘 만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연기자라는 정체성에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마 김 차장이 대화를 나누셨다는 그 이사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예전에 했는데 인터뷰 요청이 되게 많대요. 왜냐하면 근데 본인이 좀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광고에 나왔을 때 재밌는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의리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근데 정작 본인이 좀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좀 의리가 너무 좀 상업적으로 보이고 너무 좀 좀 취지나 이런
의미가 좀 퇴색될까봐 좀 두렵다. 아 역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역시 어리야. 근데 이제 본인 생각은 이제 그런데 뭐 소속사에서 그렇게 좀 벌어보자 해서 하는 건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좀 결국에 롱런할 수 있는 그 계기는 어떻게 보면 연기자로서의 그런 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근데 예능에서 보여주는 부분 말고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그 카메라 밖과 안이 똑같다 보니까 그걸 좀 적당히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열 씨나 윤종신 씨도 보면 예능인으로서도 각광을 받지만 가수로서 나름 가수로서의 그쵸. 입지도 그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가수 윤종신과 예능인 윤종신은 다르게 보듯이 그리고 방송인 유희열과 가수 유희열을 좀 다르게 보듯이 그런 좀 영리한 좀 본인의 이런 좀 자기 관리 같은 게 필요해서 우리 재밌게 보고 의리의 표상인 김보성도 있지만 또 나름 또 연기적인 면에서는 또 믿고 보고는 신뢰할 수 있는 연기자 김보성으로 또 자리매김하는 것도 앞으로 롱런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김보성 씨가 사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게 그 빨리 소비되거나 아니면은 이 의리라는 개념, 그러니까 의리라는 어떤 컨셉을 깨트릴 만한 뭐 작은 실수 같은 걸 하면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이미지잖아요. 예를 들면 마음이 약한 분이니까. 예, 그리고 막 정말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면 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분인데 그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그 CF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부러 다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많이는 그러니까 광고주에 대한 의리도 있지만 본인이 너무 이제 이거를 해서 하면은 내가 광고를 위해서 의리를 외친 것처럼 되니까 그런 걸 굉장히 경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롱런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하지만 말한 대로 좀 연기로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연기자로서는 또 다른 모습을 연기자로 나왔는데 뭐 의리만 하고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건 또 연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저기 자기야 좀 다시 그 장인어른이랑 좀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장인어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인어른이 전직 군인 출신이신데 그래요? 딱 맞네.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네요. 둘이 처음에 막 제기차기를 하다가 제기차기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그냥 처음에 딱밤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김보성 씨가 그 앞뒤가 같은 게 아니 장인어른이랑 처음에는 알까기 장기였어요. 근데 장인어른이랑 하면 좀 져줘야 되잖아요. 너무 고지고대로 이겼어. 근데 장인어른이 딱밤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수터에 가서 뭐 배드민턴을 쳤어. 근데 거기서는 뭐 장인어른이 이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제기차기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갑자기 신발을 바꿔 신고 와야 된다면서 등산화를 그 둘이 그 케미가 굉장히 돋았거든요. 그리고 둘이 닮는다고 둘이 뭐 16년 동안 결혼한 지 16년 동안 말을 거의 한 적이 없대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알게 됐대요. 심지어 장인어른 전화번호도 모르고 장인어른 이름을 몰라가지고 장인어른 이름을 몰라가지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장인어른 이름을 모르는데 거기 스튜디오에 있는 남자들이 장인어른 이름을 다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분들이 좀 다시 나와가지고 좀 케미 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장인어른이 그리고 한 중간쯤부터는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되게 올무셔가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김보성 씨가 말한 의리 3단계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좀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회에 좀 넘겨질 수 있는 어떤 교훈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희 오늘 클로징은 약간 사나이의 길을 김 차장이 낭송하는 걸로 끝낼까요? 아 삼행시 어때요? 삼행시 각자. 김보성 삼행시. 김보성은 각자. 전 재밌네요. 김보성 삼행시 어떤가요? 네. 네. 김 차장이 낭송은 좀 밋밋하잖아요. 김보성 삼행시를 하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김 사장이 김보성을 삼행시. 그럼 일단 저희 미리 인사를 하고. 네, 미리 인사를. 지금까지 저 김보성 시편이었고요. 예 기장 아시죠? 박하수다. 또 다음 주. 네 다음 주에 더욱더 김 차장의 방송으로. 비중을 더욱더 늘려서 양질의 방송, 낚시하지 않는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보성 삼행시로 가죠. 네. 오늘 좀 떼주십시오. 김박하다. 보이지 않는다. 성부욕이 발동한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